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외국인 등이고요. 외국인 등의 용어 정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죠. 구성원의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암기 프린트 56번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동그라미 7번 외국인 용어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 아닙니다. 일본은 시민권이었고 영주권입니다. 근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이죠. 이번에 그 올림픽 하는데 보니까 골프 선수 호주 대표, 오스트레일리아 대표가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 이름은. 근데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외국인이죠. 법적으로는. 공부한다고 못 보셨죠 올림픽도. 예. 어쨌든 그 호주 국기가 걸려있는데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어릴 때 이민 간 것 같더라고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근데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시민권이 없고 영주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취득 특례입니다.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부동산 등이라고 합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고 했죠. 자, 옛날에는 이게 2017년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됐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부동산 등 취득이기 때문에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옛날에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대표 유형 틀린 것 240페이지 외국인이 승여계약으로 취득을 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승여계약은 60일, 외국인 특례는 60일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소유권이 매매, 교환, 승여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외국인 취득 신고 대상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소유권 취득인데 이 세 가지.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매매로 취득을 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이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또 신고할 필요 없다.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번 500만 원 X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행정벌 내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500만 원 X,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기 암기 프린터 27번 27번을 보시면 27번에 보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와 있나요? 맨 밑에 그 취득 보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매매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매매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외에 취득,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계속 보유도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는 30일 이내의 과태료입니다. 30일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30만 원이라고. 왜 300만 원이라고 안 했어요? 제가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것만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는 것만 정리를 하면 거의 한 문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을 보면 계약 이외의 원인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유권 취득입니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이기 때문에 경매인 경우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죠.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X로 출제됐습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 소유권 취득이니까 매각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유하되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일 때 보유하던 걸 계속 보유하려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4번에 법원 경매는 대금 완납일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일,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5번 신고는 방문신고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근데 전자문서는 대리인은 안 되고 본인이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241페이지 1번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구성원 임원이든 자본금이든 전부 2분의 1 이상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의결권, 자본금, 구성원, 임원 전부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 그 다음에 2번에 지상권 설정 계약은 적용 안 됩니다. 매매, 교환, 승여,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하는 경우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승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신고서에 승여계약서를 첨부한다. 계약서 첨부한다,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첨부합니다. 승여계약의 경우에는. 근데 4번에 보면은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우리 매매계약은 특례가 적용 안 된다고 했죠? 매매는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 계약서 4번은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사유서와 계약서 4번 첨부해야 되죠?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서 첨부해야 된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군문자야,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군문자야,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4번이 매매계약서 첨부 X입니다.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인이 상속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했는데 6개월 이내죠.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의 경우 등기 없이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물권 변동 효력은 생기죠. 그 텔레비전에 계속 오늘 아침에도 나오더라고요. 김용근 하정우 동생이 40 몇 살 차이 나는 동생이 생길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하정우하고 새로 생긴 동생하고 몇 대 몇으로 상속되냐 나오더라고. 몇 대 몇이에요? 1대1이죠. 근데 인터넷 뉴스에 그까지 나오더라고. 꼼수로 하정우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왜 챙겨주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거기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보험을 들면 되는데, 보험을 특정한 사람한테 주고 싶으면 내가 죽으면 수익자를 미리 특정하면 그거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특히 원하는 자식한테만 주려면 보험을 들면 된다고.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그 보험금은 수익자는 아들 한 명을 특정하면 된다고요. 하정우 이렇게, 물론 하씨 아니죠, 본명은. 김용근 아들이니까 하정우가 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자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만약 혼인신고를 안 하면 자식은 똑같고요. 혼인신고하면 배우자한테 1.5, 자식은 1이죠. 똑같아요. 법정 지물은. 자, 1번이 답입니다. 60일이 아니라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입니다. 6개월. 그 다음에 자진 신고하면 가태료 감경 면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이거 신고하는 경우도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안 되는 거 47번 암기 프린트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오후에도 문제 있으니까 47번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6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했는데 거짓으로 거래 신고한 거는 면제 대상이 되죠. 감경. 거래도 안 했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 신고 면제 대상인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그거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 되죠. 제가 말 잘못했나? 저도 뭐 자꾸 말 고우다 보니까 말 잘못했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다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47번 이게 적어놓고, 제가 적어놓고도 지금 읽으면서도 틀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오후에 좀 오늘은 어려웠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박스 안에 해놓고 다음 중 자진 신고에서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6개네요. 일단 여기 있는 건 6개인데 이게 다 있는지 뭐 4개만 있는지 5개만 있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특례 이거는 다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에 이건 없죠. 외국인이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는 경우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 된다고요. 이게 지금 47번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군문자야 맞죠?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모두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예, 그 다음에 이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이거는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관청이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민원인한테 돈 내고 떼가지고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번에 동그라미 5번 밑에 까만 별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자격증 사본 미제출이라고 돼 있죠. 이런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굳이 민원인한테 돈 내고 떼가지고 다시 제출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11번에 있습니다. 12번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1, 12번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242페이지 3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 예, 외국인 등에는 외국 정부, 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에 포함됩니다. 용어 정의에 있습니다. 우리 의학집 용어 정의 한번 볼까요? 그 외국인 용어 정의가 (118페이지) 요약집 118페이지 맨 위에 1번 외국 용어 정의에 보면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단체. 3번 2분의 1, 4번 2분의 1, 5번도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이라고 했죠. 전부 2분의 1 이상. 국제기구 등도 다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단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요.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로부터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돈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번 외국인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이 특례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예, 매매계약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60일 이내에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신고든 허가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외국인이라고 두 번씩 하는 건 아니라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자,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이 특례상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아까 이야기했죠. 허가도 둘 중에 한 번만 받으면 되고 신고도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고 했죠. 만약 군문자야에서 외국인 특례에서 미리 허가를 받았다면 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부분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 시도지사가 지정된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을 필요 없고, 반대로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군문자야라도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 없다고요. 허가든 신고든 한 번만 하면 된다고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5번 허가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토지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암기 프린터 55번에 19번, 20번 밑줄 치시고요. 지금 20번이고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게 20번이고요. 19번은 뭡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이죠. 외국인 특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9번, 20번 구분해야 돼요. 외국인 특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번 군문자야 없는 거 기억 하나네요.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허가받아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1기역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문제풀이 책에도 몇 개인가 이런 게 나왔고요. 저번에 모의고사에도 몇 개인가가 많이 있었고요. 오늘 오후에도 몇 개인가가 한 4개 정도 있다고요. 가장 어렵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몇 개인가가 되겠죠. 근데 연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이걸 80점 이상 받으려면 정확하게
틀려봐야 되겠죠. 틀려보고 확인해보고 반복해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받아야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죠. 신고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사후 신고입니다. 우리 매매 부동산 거래 신고든 임주택 임대차 신고든 외국인 특례 신고든 다 사후 신고죠.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보면은 사무소 이전 신고 사후 10일 이내 신고입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미리 신고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고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은 해마다 나오지 않지만 가끔 나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근데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가족,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하면 되죠. 묘지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가족, 종중, 문중, 묘지는 미리 허가잖아요.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매장을 하지 말고 화장하라는 뜻이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한마디로 딱 줄이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매장하면 99.99% 무조건 위반입니다. 왜?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 또 도로, 하천으로부터 거리 제한, 20%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 다 지키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묘 설치할 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99.99%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5번, 49번, 45번이 아니고 49번,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곳에서 허가 신청을 하면 법률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그게 시행령에서는 15일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아까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죠? 외국인 특례에서는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15일입니다. 15일. 3번, 허가 없이 취득한 토지 취득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 요건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외국인 특례에서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구역에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효력 요건입니다. 무효입니다. 근데 신고는 무효 아니죠? 신고는 안 하면 가태료만 받으면 되죠? 허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무효입니다. 허가는. 우리 금지행위 위반해도 매매계약 효력 요건은 아니고 단속규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단지 처벌받을 뿐입니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는 외국인 특례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이든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효력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특례에 따른 허가 받아야 된다. 한 번만 허가 받거나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고 했죠? 또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은 없겠죠. 이 군문자야를 우리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왜냐하면 이런 지역은 개발을 못 하잖아요. 개발을 못하면 땅값이 안 올라가겠죠? 그럼 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정되어 있다면 한 번만 허가받으면 된다.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두 번씩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하거나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답 4번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신고관청은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밖에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 12번 45번에 11번, 12번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시는 지금 세종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그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35문제에 맞출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약 30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약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거의 85%가 법령에서 출제됩니다. 원래는 법령이 70% 내외, 실무가 30%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면 85%가 법령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 있는 거 위주로 나오지, 우리 실무, 앞에 있는 실무, 이게 법조문에 없는 거는 논란의 대상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시험에 나왔어요. 중개실무에 물건 보여주러 갈 때는 밤에 데리고 가야 되냐, 낮에 데리고 가야 되냐, 좋은 거 보여주면서 가야 되냐, 안 좋은 거 보여주면서 가야 되냐, 고택, 오래된 집은 밤에 보여줘야 된다, 낮에 보여줘야 된다, 시험에 나왔어요. 답이 뭡니까? 밤에 더러운 거 안 보이게 밤에 쏘기라는 이야기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시험에 그렇게 내면 안 되겠죠. 요즘은 그래서 그런 시험 안 나온다고요. 낮에 데려가야 되냐, 옛날에 그런 거 나왔다고. 집 보여줄 때 몇 번 보여줘야 되냐, 한두 번 보여주는 게 낫다, 10번 이상 너무 많이 보여줄수록 좋다. 답이 뭐냐고요? 많이 보여주면 계약 절대 안 합니다. 한 10개 보여주면 결정 못해. 저도 보여줘 봤어요. 처음에 10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보니까 처음에 봤던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맨 처음에 봤던 거 한 번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 돈 한 푼 못 받잖아요. 그 지금 중개보수 개편안이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중개보수 개편안 논의되는 거 보면 0.4% 시도조례 지금 0.4잖아요. 그게 고가주택은 지금 0.9%거든요. 9억 넘는 거는. 그걸 12억이나 이렇게 더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례를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10군데 보여줬으면 최소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 시급에 준하는, 지금 시급이 한 9천 얼마 되잖아요. 그럼 집 10군데 보여줬으면 몇만 원, 그 최저 시급, 최저임금 정도에 준하고, 그 다음에 실비, 기름값 들어간 거는 받을 수 있다. 받고 그 대신에 나중에 중개보도, 다른 데 가서 계약하면은 그거 그냥 받는 거고, 자기 사무소에서 계약하면 나중에 중개보수 받을 때 미리 받은 거 빼고 나머지 금액만 받고 합리적이잖아요.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야간 손님들이 와서 계약도 안 할 거면서 계속 보여달라기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보여주는데 나중에 열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받는지 말하세요. 본 거 또 보여주니까 다른 중개업소 가봤으면 어차피 본 거 또 보고 계속 물건이 공동으로 나와 있으니까 본 거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나머지 안 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돼. 처음 왔다 이러면 없다고 하는 게 나아요. 처음 온 사람은 절대 계약 안 합니다. 보기만 보고 딴 데 가서 계약한다고. 백화점에 가서 옷 처음에 입어보고 다른 데 가보고 올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처음에 봤던 거 있으면 처음에 다시 돌아와서 삽니까? 마지막 입어보고 거기서 삽니까? 심리적으로 마지막에 사버리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손님 받은 사람이 유리해. 처음에는 구경만 시키고 돈 한 푼 못 받고 이제 지쳐가지고 계약 날짜는 지금 임대차는 딱 이달 30일까지 무조건 계약해야 돼.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약해야 되죠? 그러면 좋든 싫든 그냥 막판에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 계약 절대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 임대차 이사 날짜 딱 오면 세입자라고 하면 이사 날짜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 말 안 하고 한 6개월 후에 한다고 하면 계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6개월 후에 날짜가 특정 안 되는데 계약 날짜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계약 절대 안 해. 그건 딱 몇 년 몇 월 며칠 이사 날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계약한다고요. 근데 이사 날짜 안 정한 거는 100번 보여줘도 절대 계약 안 합니다. 옛날에는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한두 번 보여주는 게 좋다. 많이 보여주면 많이 보여줄수록 좋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없잖아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험 안 나오고, 실무는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실무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정해져 있어요. 다음부터 다음 주 앞에 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지금
246페이지 앞에는 문제 거의 한 문제밖에 없잖아요. 바로 247페이지 중개사물 조사 확인부터 있죠. 앞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사 확인과 관련된 게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런 게 시험에 나오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다 법조문에 규정이 있는 거 위주로 나온다고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실무는 5문제가 밖에 안 나온다고요. 첫 번째 주택임대차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시험에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확실하게 나오는 거는, 그럼 나머지 한 문제 맞추려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농지법,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도, 법정지상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철봉과 같은 단순한 구조물은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다. 그 실무는 100점 받기 어렵다고 사이드에 있는 거 나오면 그 핵심적으로 나오는 거 반드시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네 문제.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까지 한 내용에서 35문제 맞출 수 있다고, 85점 받을 수 있다고요. 오늘까지 한 내용.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